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26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죠. 자세히는 안 알아봤고, 지구 시스템 중에 구성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구엔 대기도 있고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유해한 우주선을 걸러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구 자체의 공전궤도 20일이라든가 자전축의 경사가 적절해서 우리가 뭐 낮과밤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6쪽하고 117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쪽하고 117쪽에 이제 그 기권이랑 수권이 나오는데 뭐시 기권하고 수권 내용 정리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 PPT에 나오는 내용들을 줄을 좀 거서 좀 정리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 기권하고 수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직권, 생물권, 외권 따로 이제 좀 할 거고,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도 역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하위 요소들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일단 하위 요소 분석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에는 사진이 없네요. 좀 들어가기 있는데, 자, 대규모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사진이죠. 네, 화산이 폭발을 하면 그냥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기권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기권 화산재의 햇빛이 차단하고 햇빛이 차단되면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니까 주변 생태계는 또 그 상황에 적응한 생물도 있을 거고 적응하지 못한 생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직권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화산 폭발이 직권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권이나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우리 지구 시스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상호작용하는 걸 좀 알려면 우리 좀 특징들,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16페이지에 줄 잘 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표로부터 100km까지 분포합니다. 기권.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100km까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0km까지, 죄송합니다. 1000km까지 분포한다는 얘기는 1000km까지는 공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기가 있긴 있는데 대륙권에 대부분 다 있고 그 대륙권 벗어나서는 그렇게 많이 한 20% 정도가 78% 정도가 대륙권에 있고 그 위쪽에는 좀 공기가 좀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어떻길래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래프 봅시다. 자, 이쪽이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땅이 되겠죠. 0이. 땅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고 높이고, 이제 기온이 나와 있어요. 기온이 이쪽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거죠. 여기가 0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0도가 아니라 이쪽이 0도입니다. 우리 뭐 지구 평균 기온 한 15도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 대륙권 땅 한 15 정도 되는데,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낮아지죠. 우리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온도가 영하 뭐 40도 그쳐 되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낮아지는데 그럼 계속 낮아지면은 권역을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층이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생깁니다. 그러다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생겨요.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아래쪽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볼까요? 대륙권하고 성층권하고 경계가 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경계면이라는 뜻에서 계면이라고 이름 붙이고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륙권 계면. 그럼 성층권하고 중간권의 경계면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나요? 성층권 계면, 뭐 중간권 계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 나누는 이유 알겠죠? 온도 분포에 따라 나눕니다. 기온 변화. 자, 그럼 각각의 좀 특징들 좀 알아볼게요. 특징 알아보려고 봤더니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권부터 먼저 봅니다. 지표에서 약 11km,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데죠.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선생님 태양이랑 가까이 있는데 왜 온도가 낮아지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표는 땅이 말이죠. 복사에너지에 가열돼서 그 땅 자체도 태양 복사에너지에 가열된 상태에서 복사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쳐져 갖고 땅 쪽에서는 온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그 복사에너지가 지구가 이제 분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좀 낮아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어느 게 더 무겁나요? 같은 양이면은? 그래서 찬 공기가 더 무겁죠.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자,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는 찬 공기, 콜드로 할게요. 여기에는 핫으로 해서 더운 공기가 있어요. 그럼 찬 공기는 무겁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찬 공기에 올라갔던 놈이 어떻게 되나요?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이렇게.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요. 그러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혼합하는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대류라고 부르죠. 대류.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대류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류권이라는 뜻의 의미는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대류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위에 있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그 아래층에 있던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응결을 하죠. 수증기들이. 그러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류현상과 더불어 무슨 현상도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륙과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는 위에 있고 더운 공기는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밀도 차이에서 서로 섞이는 대류현상이 나타나고 당연히 대류현상이 나타날 때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식어서 구름이 되고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성층권 봅니다. 성층권은 얘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데 10km, 11km 정도 지나서는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성층권에 지금 뭐가 존재해요?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존재하죠. 이 오존층 때문에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공기의 기온이. 오존층의 어떤 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통합과학을 좀 벗어난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그건 따지지 않기로 하고
오존층이 있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층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 아래에 있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우니까 차가운 공기, 무거운 공기는 밑에 있고 뜨거운 공기는, 가벼운 공기는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겠죠.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아래에 있으니까. 공기가 안 섞인다는 얘기는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때 쓰는 표현이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다. 요때 쓰는 표현이 우리가 공기층이 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일어난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잠깐 정리해 볼까요? 성층권. 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안정한 층입니다. 이거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층권의 특징은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하여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이 존재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이 좀 파괴됐었는데 우리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오존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자,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 성층권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권 알아볼게요. 중간권은 이제 봅시다, 한번. 중간권은,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중간권 끝에 가면, 높이 80km 정도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엄청나게 낮죠? 영하 80도 보다 더 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있으니까 무거운 차가운 공기가 또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대류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 차가운 공기, 아래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얘는 대류 현상은 나타나는데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대륙권에서 이미 올라가서 수증기 여기서 다 비로 내렸죠. 여기에는 공기가 희박한 데다가 수증기는 이미 대륙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상현상,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류현상은 나타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중간권 정리해 봅시다.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다시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미 공기도 희박하고 수증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는 안 일어난다?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그 다음 10권 보도록 할게요. 자, 10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10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양이랑 가까이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영향을 주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차가운 공기, 위에 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역시 무겁고 가벼우니까 뭐는 안 일어나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 안정하다는 표현 썼죠. 안정한데 여기 이제 10권까지 오면은 공기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이제 지표에 있는 공기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없으니까 10권은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근데 밤 되면은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식는 것도 금방 식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극지방 가면은 그 하전 입자랑 저 공기랑 충돌해갖고 이렇게 빛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로라 현상이라고 부르죠. 오로라 현상.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10권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극지방에서 뭐가 나타난다?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6쪽 보면은 그 특징들 다 조금 적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하고 줄 긋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하고 섞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대륙권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중간권이나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륙권에서만 수증기 때문에 그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그 중간권은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무거운 공기, 위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서 가벼운 공기가 있어서 이게 대류가 안 일어나서 안정한 층이 되는 거고 또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배웠죠. 중간권은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대류현상만 일어난다.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고 방간하서 기온차가 매우 크고 북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저는 넘어갈게요. 자, 기권, 그러면 기권이 중요하죠. 일단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표의 생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원시지구에 오존층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생명체들은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 못 살고 다 어디서 살았어요? 바닷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표 생물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권의 역할은 이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그 온실효과가 없으면요 지구가 너무 빨리 식어요. 근데 온실효과가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하고 온실효과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너무 과도해져서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온실효과는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생물의 호흡과 강화성이 필요한 뭐를 제공해요? 산소,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상현상, 대륙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서 비눈 등의 지표를 변화시킨다, 비눈 등으로 지표를 변화시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상현상을 통해 갖고 물질 순환을 일으킵니다. 물질 순환을 일으켜서 물의 순환이죠. 물의 순환을 일으켜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잘 줄 그으세요. 사실 116쪽하고 117쪽, 118쪽, 119쪽은 거의 다 줄을 그어야 돼요. 자, 잘 정리했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117쪽 볼게요. 이제 수권 알아봅시다. 자, 수권 알아보기 전에 이제 그 그림부터 좀 보면은, 자, 우리 117쪽에 그림 보니까 이제 이게 지구의 물이에요. 지구의 물인데 지구의 물 중에서 바다에 얼마가 있나요? 97.2%가 있어요. 육지의 물은 얼마 정도 있나요? 2.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의 물 중에서도 빙하가 얼마를 차지해요? 2.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호수나 강, 이게 얼마 정도 차지하는데 하천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강물로 볼 수 있는 게 0.03%. 그 다음에 땅속에서 흐르는 물, 지하수가 0.62%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바닷물은 바다 생물은 이용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못 써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남은 육지의 물 중에서도 극지방에 얼어붙어 있는 형태로가 2.2%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물은 지하수하고 그 다음 하천수, 호수, 강 쪽의 물인데 이건 합쳐도 0.6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구가 물이 많은 건 맞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117쪽에 한번 답은 다뤄볼까요? 자, 지구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이거 뭐 너무 쉽죠.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97.2%가 있습니다.
자, 육지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 예, 아쉽게도 육지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지하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뭘로 존재해요? 빙하로 존재합니다. 빙하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수권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수권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가 저희한테 주는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해수로 우리가 좀 분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기권은 어떻게 분류했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있느냐, 그거 갖고 이제 분류를 했죠. 예. 근데 해수는 거꾸로예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예요. 우리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했죠. 자, 여기서 수온이란 뜻은 물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온도를 봤더니 특이하게 생겼네요. 한 100m 지점까지는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다가 그래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온도가 거의 일정한 지역이 나타나요. 온도 변화가 없는 지역이. 기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100m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한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이제 깊은 바다에 있는 층이라 그래서 심해층 이렇게 이름 붙였고, 그 다음에 수온이 점점 내려간다 그래서 이름을 수온 약층. 뜻은 수온이 깊이 내려갈수록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층은 그러면 뭐 일정층 이렇게 안 하고 혼합층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 혼합층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지역에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섞일 수 있다 그래서 혼합층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가 좀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자, 물의 온도는 언제가 가장 높냐 하면은, 물의 무게는 같은 양일 때, 4도씨 때 물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4도씨보다 커진다. 그러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칠판이면 좋은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물의 무게는 몇 도가 제일 무겁다? 섭씨 4도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 4도, 5도, 6도 되면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좀 봐야 돼요. 수온 약층 잠깐 봅시다. 수온 약층은 위에는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한 18도 정도 되죠. 아래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4도 정도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이 무겁고 여기에 있는 물은 가볍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무거운 물이 있고 위쪽에 가벼운 물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게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쓰는 표현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요.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이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물이랑 아래에 있는 물이랑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자, 요걸 이해하고 그 다음 우리 교과서 117쪽에 그 그림 옆에 있는 부분에 줄을 긋도록 합시다. 자, 일단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부터 좀 알아야 돼요.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는 왜 혼합층이 생기냐면은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혼합됩니다.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요.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얼핏 생각하면 여기는 햇빛을 받고 이쪽 부분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햇빛 받더라도 이제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제 햇빛의 양이 적어지니까 여기가 덥고 여기가 추워야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나와요.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더워진 게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요. 그러면 혼합이 되니까 더운 물 위에 있는 더운 물이랑 아래쪽에 있는 찬물이 서로 섞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바람이 많이 불면은 많이 섞이겠죠? 바람이 조금 불면 조금 섞여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혼합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바람이 조금 불 때는 혼합층의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섞인다 그래서 혼합층이고, 수온 약층은 수온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지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요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나마 햇빛이 조금 많이 들어올 텐데 여기는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운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죠. 자,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좀 낮아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아래쪽에 밀도가 더 크죠.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 버립니다. 윗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서로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요. 왜? 물이 안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해됐겠죠? 자,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수온 약층에서. 자,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에요.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물의 온도가 몇 도가 제일 온도가 낮다 그랬어요? 4도가 제일 낮다 그랬죠. 그러면 4도짜리 물은 다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양빛도 못 받는 데다가 이미 무거운 물들은 다 아래층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쪽 위에랑 수온 약층 때문에 섞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온 변화가 그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온은 대략 한 4도 정도에서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권을 나눌 때는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갖고 나누는데,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깊은 바닷속에서 아예 온도 변화가 없는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권의 역할, 여러분들도 줄 거놓으면 되겠죠. 물은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죠. 우리 몸도 물이 70%잖아요. 그 다음에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는 해양 생물에게 서식 공간과 물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이 지구의 에너지가 교환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하죠. 물론 뭐 태양이 더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수권 자체가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비열 제일 큰 물질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죠, 물.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금방 온도가 높아지지도 않지만 금방 낮아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 교환에 대해서는 혹시 뒤에 나오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17쪽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역시 다 줄 거야 돼요. 자, 잘 긋고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되겠죠? 시험 보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잘 들었는지 우리 교과서 139쪽의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일시정리 누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저는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1번 그린 가와 나는 기권과 수권의 연직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직 온도 분포인데 이쪽은 높이, 기권이겠네요. 이쪽은 깊이니까 수권이겠네요. 자,
A는 소문자 A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얇 텐데 A는 여기 무슨 층이에요? 혼합층이죠. 혼합층.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많이 섞이니까 두꺼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2번 B와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는 안정한 층이다. 대문자 B는 성층권이네요. 그죠? 성층권의 공기는 그렇죠. 온도가 낮은 공기가 무겁다 그랬죠. 온도가 높은 공기가 가볍다 했으니까 무거운데 가벼운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건 안정하고, 여기는 이쪽이 차갑죠.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쪽에 있으니까 차가운 물이 더 무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게 있으니까 역시 또 안정하네요. 그럼 요거죠. 2번. 답이 잘못됐어요. 선생님이 체크 잘못했습니다. 이거 답 2번이에요. 2번. 여기 2번 답이죠. 깜짝 놀랐네요. 3번 아닙니다. 자, 3번. C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C는 우리 중간권이죠.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일어나요. 이쪽이 가벼운 공기, 이쪽이 무거운 공기니까 대류현상은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4번. C의 온도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높다. C는 심해층이죠. 심해층은 이미 무거운 물로 구성되어 있고 대략 온도가 4도로 거의 일정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5번.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일 큰 데는 어디라 그랬죠? 열권이라 그랬죠. 열권.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D보다 A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아니죠. D가 더 훨씬 크죠.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금방 가열됐다가 금방 또 식습니다. 밤에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각각의 특징들 잘 정리하시고 이 내용은 뭐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워서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직권, 생물권, 외권 안 했죠. 그거하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